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당당문답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질문하는 것을 당뇨병을 보는 의사가 답변해 드리는 그런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했던 내용이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내용은 지피지기, 당뇨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치료하는 방법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2번째 시간, 제목은 당뇨병 살아남기 2번째, 초전박살. 초전박살 무섭죠? 되게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다음에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초전박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드린 내용을 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피지기 제가 한번 따로 써봤는데 지당지기, 당뇨병을 알고 나를 알자.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것만이 당뇨병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생겼으면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당뇨병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요? 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죠. 질병이 생기시면은 선생님, 이 병이 왜 생겼어요? 왜 생기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생겼는지는 너무 원인이 많습니다. 왜 생겼는지보다는 자, 선생님 제가 당뇨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극복해야지만 당뇨병에 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병도 많으세요. 혹시 나쁜 병이 생겼을 때 제가 왜 나쁜 병이 생겼어요 보다는 나쁜 병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병에 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써놓은 이유는 별 내용은 아니고 당뇨병은 오늘과 내일이 다른 병은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암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뇌경색 마찬가지죠. 심근경색이나 이런 병도 그렇고 생각보다 병이 걸리기 전보다 병이 걸리고 나면은 정상까지 회복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아지는 코스를 걷는 병들이 많아요. 근데 당뇨병인 경우는 극복만 잘하면은 당뇨병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그런 시련을 잘 극복하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당뇨병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2번째, 초전박살. 내용은 체중 7% 감량, 당화혈색소 7% 이하 달성하기. 이 2가지가 가장 큰 테마일 것 같아요. 원래는 체중을 7에서 10% 정도 감량하면 좋고 당화혈색소는 7% 이하 6.5%까지 가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체중은 7% 감량, 당화혈색소 7% 이하를 달성하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슷한 얘기지만은 조금씩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뇨병이 생긴 환자다. 내가 오늘부터 나를 확 바꾼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꿀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에서 당뇨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확 바꾸겠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환자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2달, 3달, 4달, 6달 이렇게 환자들을 보는데 그것마다 오시는데 환자분이 오셔서 그래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은 처음에 2주 동안은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생각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2 주가 지나가면은 점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외래 올 시간이 되면은 '아차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런 환자한테 오늘부터라도 확 바꾸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뜻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될지 기억을 해야 하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육.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전반을 듣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교육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를 결정하는 영양 교육을 받는 게 두 번째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에서는 나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정확한 관리 지침을 알게 되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내 표준 체중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많은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어느 정도 권장하는 거는 남자의 경우는 표준 체중이라는 거를 키, 미터로 환산하는 키입니다. 154는 1.54, 177은 1.77 요렇게 만든 키의 제곱을 하고 거기다 21을 곱하면은 자기의 표준 체중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랑 똑같이 하되 거기다가 21을 곱하면은 표준 체중이 나와서 우선 표준 체중이 얼만지를 알아서 내 체중이 비만한지 적당한지 저체중인지를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체중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저런 표준 체중에 따라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먹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저런 표준 체중을 알게 되면은 표준 체중에다가 육체 활동이 거의 없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하루에 20분도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개 25에서 30 칼로리를 곱하시면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나오고 보통의 활동, 밖에서 대개 1시간, 2시간 운동하고 계속해서 걷고 이러신 분들은 30에서 35 칼로리, 심한 육체 활동, 많이 몸을 움직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이렇게 계속 뛰거나 이럴 경우에는 35에서 40 칼로리를 곱한 게 자기의 필요한 식사량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나온 식사량을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또는 간식이 필요한 경우 간식까지를 포함해서 나누어서 그 정도를 드시는 게 식사량이 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모르는데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표준 체중이야 구하기 쉬우니까 알고 식사량을 알아도 내가 나는 1800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600 칼로리를 먹으면은 얼마나 먹는 거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내가 현재 먹는 게 더 많이 먹는 건지 적게 먹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저거를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남자인데 키가 175cm, 나의 몸무게가 95kg라면은 보통 95kg 몸무게 유지하시려고 그러면은 저 몸무게에 30칼로리만 곱해도 27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 정도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마 배가 부르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드셨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런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 학회에 들어가면은 나의 필요 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저런 창문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키를 요렇게 175 집어넣으시고 그 밑에 체중을 95 집어넣고 여기다가 성별을 누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표준 체중은 67.4kg.
그러면 제가 이거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은가요? 거의 28kg이 많잖아요. 저 몸무게를 가지면은 현재의 몸무게는 여기 체질량 지수로 30을 이어서 2단계 비만입니다. 그래서 2단계 비만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필요량을 계산하면은 아까 95kg을 구량해서 기준으로 해서 3,000칼로리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2,020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줄죠. 저 정도 양을 셋으로 나눠 드셔야지만은 하루 한 끼 먹는 약이 결정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드셔야지만은 체중도 감량할 수 있고 당뇨병의 치료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고민해야 되죠. 하지만은 3,000칼로리를 드시는 분한테 갑자기 2,020칼로리를 먹으라고 하면은 환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뇨병 얘기를 했을 때 당뇨병의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나고 하는 증상 외에 중요한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다식이라 그래서 많이 먹는 습관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결국은 식사량이 늘어서 체중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먹고 있던 양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혈당이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3,000칼로리를 드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조절 안 된 혈당 중에서 아마 1,000칼로리 정도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자꾸 허덕허덕해지실 거예요. 그러느니 빠져나가지 않게 저 정도 칼로리를 드시고 당이 조절이 되면은 오히려 체중이 조금씩 빠지면서 오히려 허덕허덕했던 그런 다식 많이 먹는 습관들이 조절이 돼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외래를 보고 왔는데 환자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당화혈색소가 10.0이었는데 오늘 오셨는데 3개월 만에 6.5가 돼가 오셨어요. 제가 그러신 분들은 대개 중간에 한 달 반 만에 한 번 뵙고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를 재는데 6.5가 됐어요. 그랬는데 체중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됐어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식사량을 예전보다 많이 줄였는데도 체중이 빠지기는커녕 운동하고 했는데도 그 체중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예전에 많이 먹던 습관은 없어져서 조금만 드셔도 허기가 지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줄여서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도 줄이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을 알고 식사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의 표준 몸무게,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될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다음에는 나의 혈당 목표를 알아야겠죠. 대개는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혈당. 그래서 정상 수치가 80에서 130 정도 됩니다.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얘기하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2시간 혈당은 18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조절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7%더 좋게는 6.5% 미만이 목표라고 합니다. 공복 혈당이 저기 유지가 되시면은 만족하지 마시고 저혈당이 없다면은 공복 혈당을 110까지, 더 좋게는 100까지, 식후 2시간 혈당은 160까지 아니면 140까지, 당화혈색소도 더 밑에까지 내려가시면은 우리가 약을 줄이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서 저 목표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질문들이 많이 없으셔서 강의들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목표를 저렇게 세웠으면은 아까 먹는 것과 같이 해서 이제 체중의 감량 계획을 세워야겠죠. 아까 식사를 아까 배운 대로 내 몸무게에 맞는 칼로리를 가지고 식사를 챙기는데
우선은 칼로리를 잘 알아야겠고 저기 나온 양을 한 끼에 나눠 먹느냐, 두 끼에 나눠 먹느냐, 세 끼에 나눠 먹느냐 고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잘 생각하시면은 저 양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은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스파이크가 높게 나타나겠죠. 오히려 적은 양으로 나눠 드시면 스파이크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양을 드셔야 되고 스파이크가 오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너무 급하게 빨리 식사를 하셔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정도가 되시게끔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10분 만에 식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운동은 아닙니다.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는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것이지 운동에서 아마 도움은 적게 되실 거예요. 적게 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정도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준비 운동을 포함하면은 1시간 정도 되시죠. 그래서 10분 준비 운동하셔서 충분히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나서 3, 40분 운동하시고 마무리 운동 10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근육 운동하셔서 저런 생활 패턴을 내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저런 식사 습관과 운동은 따로 띄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안 했던 거, 내가 그동안 못 지켰던 거를 지킨다고 생각하셔서 식사를 챙기시고 운동을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아무리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당뇨병의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은 요즘에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속노화인 것 같아요. 반대가 가속노화죠. 저속노화라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10가지 규칙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산병원에서 노인내과 하시는 선생님이 저속노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자. 젊은 사람 저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흰쌀밥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이라고 했습니다. 한 줌입니다. 한 공기가 아니고, 예, 한 봉다리가 아닙니다. 되게 한 줌 정도 먹자. 한 줌이면은 대개는 아몬드 10에서 15알, 그 다음에 땅콩 10알, 그 정도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신다고 하루에 저녁에 앉아서 밥 공기로 하나씩 드시다 보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민스럽고 올리브 오일 사용하기 저건 지중해식 식단에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식사 후 걷거나 집안일 하기 식사하시면 꼭 움직이시는 게 필요한데 집안일 정도만 더 좋으시고 걷는 것도 조금 속도가 나면 더 좋겠죠. 수면 잘 취하기 이것도 당뇨병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수면이 잘 취해야지 아침 혈당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영양제보다는 과일, 채소 먹기. 과일, 채소 있는데 과일을 먹는다 그래서 전체를 과일로 먹는 것보다 과일에 먹는 양도 제한을 주셔서 대개는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드셨으면 좋겠고 베리류 같은 과일 많이 좀 더 먹기 이건 좋습니다. 붉은 고기 덜 먹기 빈혈이 없다 그러면은 단백질은 저렇게 붉은 고기나 콩류를 가지고 하셨으면 되겠고 항상 중용을 지키는 거는 스트레스 덜 받기 금연이나 절주하기 저기서 나온 대부분의 얘기가 당뇨병에서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쓰시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올리브라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대쉬라는 고혈압 식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저속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못 먹을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젊어지는 식사로 변경하셔라.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변경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운동이나 생활 치료로 개선이 되질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 약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높았던 혈당을 점차 떨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떨굴 수 있는 당화혈색소가 맥시멈 1.5에서 2%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그거보다 혈당이 높으면은 생활 개선만으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때는 약물 치료도 같이 해서 빨리 정상화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한다고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먹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빨리 목표에 다다르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하얀 고양이냐 까만 고양이냐 생활 개선이나 약제 치료냐를 나눠서 이건 나쁘고 이건 좋게 하실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초기에 생활 개선과 약제 치료를 하셨더라도 생활 개선이 점점 몸에 배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약제는 끊어가거나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은 빨리 조절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가져갈 행동은 내가 나의 혈당을 잘 재서 내가 어떻게 혈당이 변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혈당 변화를 보는 방법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자가 혈당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속 혈당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내 혈당 스파이크가 얼만큼 되는지 하시는데 당뇨병이 없으신 분까지 하는 건 조금 오바일 것 같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실 필요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체열의 채자를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면 자가혈당은 언제 검사해 보느냐? 대개는 공복, 식후 2시간, 밥 먹기 전에 2시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는 외식 후에 또는 운동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외식에서는 오늘은 중화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혈당이 예전처럼 먹다 보면 혈당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내가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이런 음식점을 가면 어떨지 재보시면은 내 생활 반경에서 많이 찾게 되는 외식 음식점에서 얼만큼 드셔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1시간을 이렇게 운동하면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나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뇨병 시기를 하다가 하루는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하루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먹던 음식보다 내가 당뇨병 환자라고 자꾸 가리게 되면은 친구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같이 드셨을 때는 친구하고 잘 들어가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걸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한 2 정거장 걸어서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도착하기 전 또는 떠나기 전에 한 바퀴 돌으셔서 좀 기운 좀 빼고 그러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얼만큼 하면 얼만큼 떨어질지를 기억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조합을 받으면은 외식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혈당을 재는 거는 아플 때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어디가 불편했거나 할 때는 내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시고 또 하나는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또는 저혈당 증상처럼 느껴질 때는 꼭 혈당을 측정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가 체열 검사처럼 정확하지는 않은데 혈당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고혈당이 될지 혈당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저혈당이 들어갈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렇게 저혈당이 자주 오시거나 또는 혈당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거려서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시겠거나 그럴 때는 연속 혈당기를 측정을 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혈당을 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당화혈색소를 봤을 때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게 좋은가? 대개는 우리가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규정도 높았다가 점점 치료하니까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게 조금씩 다시 올라가면은 약을 하나를 추가했다가 요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한 가지를 치료해서 했던 경우가 예전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환자가 오시면은 이 환자가 식이요법만 가지고 될지 약제를 가지고 될지 더 인슐린까지 써야 될지를 결정해서 빨리빨리 혈당을 정상까지 낮춥니다. 그리고서 낮춘 혈당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그 혈당이 조금 튀어 올라오거나 그럴 때는 약제를 빨리 추가해서 다시 낮추고 또는 더 낮아지면은 약제를 좀 줄이든지 해서 우리가 정상 혈당을 가장 가능하면 빨리 도달시켜서 그 나름대로 정상 혈당을 잘 도달하게끔 해서 유지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합병증도 줄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자, 제가 당뇨병이 생겼는데 제가 병원을 가셔서는 혈당 당화혈색소를 재서 가능하시면은 다니셔서 2번이나 3번 정도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은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끔 당뇨병이라는 거는 당뇨병을 진단받고 내가 내 생활 습관을 바르고 1년 동안 얼마나 만큼 잘 조절했는지가 당뇨병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잘 인지하시고 내가 초기 1년 동안 어떻게 나의 습관을 들일 거냐에 따라서 평생을 자유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당뇨병 1년의 습관이 평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임상이라는 데이터를 통하면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선생님 말이 맞나?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절 못 묻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정말 좋아지나요? 이렇게 잘 반신반의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오래전이 아닌 때 했던 연구인데 생활 개선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 2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봤어요. 강력한 생활 개선은 1,006개월 동안 한 번만 교육한 게 아니고 매주 환자분들을 불러서 자, 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이나 개인 상담을 하고 그 뒤 6개월 동안은 매달 3회 정도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 그러고 그 후 2에서 4년간은 한 달에 2번 정도 연락해서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2-3개월에 한 번은 재교육을 받는 식으로 대개는 3-4년 동안을 열심히 환자가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니까 노력을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일반적인 생활 개선이라 해서 1년에 3회 정도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그룹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마치 유튜브 한 번씩 보시게끔 했어요. 그래서 2그룹 보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당뇨병의 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해라고 6.5% 이상 이하로 혈당이 조절이 되면서 약제를 쓰지 않는 사람이 대개는 20%가량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강력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대개 4%밖에 안 돼서 대개는 4배에서 5배까지가 강력하게 생활 교정을 한 경우가 약도 끊고 조절이 잘 되시는 데 들어갔고 그런 환자가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 10% 가까이 3년은 8% 가까이 4년이 돼도 4% 가까이는 약을 안 쓰고도 조절을 했었는데 강력하게 안 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니까 2% 3년이 지나니까 1.5%, 4년이 지나니까 0.5%밖에는 관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생활 교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체중을 줄이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중을 줄인 것에 따라서 당뇨병의 관해가 발생이 되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로 체중을 줄이거나 약제를 통해서 체중을 줄인 양에 따라서 당뇨병의 관해라는 게 생긴지를 보니까 대개는 10% 미만을 줄인 경우에는 요 정도 0.7은 완전 관해, 그다음에 파란색은 완전 관해, 빨간색은 부분 관해라 그럴 때 요렇게 5%가 10%의 체중을 줄이면 되는 게 20%를 줄이면은 50%가 관해에 이르고 30%를 줄이면은 60%가 넘게끔 30% 이상을 줄이면은 대개는 70에서 80%가 관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 이상 줄이는 방법은 위를 잘라내는 대사 수술을 하거나 또는 위고비나 최근에 나온 식욕억제제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스럽긴 한데 초기에 체중을 10%에서 조금 15%만 줄이기만 해더라도 대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관해에 이르기 때문에 체중을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 그중에서도 내가 생활 개선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 혈당을 좋게 할 수 있는 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시면은 당뇨병의 관해라 그래서 약제를 쓰지 않고도 혈당이 조절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분들도 체중이 다시 늘면은 당뇨병의 관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에서는 관해라는 얘기를 쓰고 완치라는 얘기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오늘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데 요양원에 근무합니다. 어르신 바이탈은 정상인데 가끔 혈당 수치가 500대 나옵니다. 당뇨병 약도 드시고 계시는데 인슐린으로 바꿔야 할까요? 식이요법이 안 돼서서 할까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하긴 한데 당 수치가 500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당화혈색소라고 한 번 올라가는 건지 또는 그 달달한 걸 드셔서 간식을 드셔서 갑자기 혈당이 500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당화혈색소라는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저렇게 스파이크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당뇨병 약도 얼만큼 드시는지를 알아야지 당뇨병 약을 좀 높여가면서 조절할지 인슐린으로 바꿔야 할지도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요양원에 근무하시다 보면은 요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개는 누워 계시거나 운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식사의 조금의 경중에 따라서 금방금방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도 혈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 번의 혈당만 가지고는 이것이 많이 높았다, 낮았다, 높기는 높지만은 그게 많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여쭈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질문은 없어서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약제를 쓰고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고 하다 보면 혈당이 조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관해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관해라는 것은 되게 당뇨병이 초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저는 당뇨병이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망인가요? 이제부터는 하나만한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또는 당뇨의 합병증이 여러 가지 계셨으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정도가 좋을수록 좋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빠른 혈당의 조절은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혈당 조절의 목표를 조금 바꾸게 되고 그 목표를 잘 이루어 가면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저혈당 없이 혈당 조절을 개선시키는 것은 무조건 합병증의 감소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따르셨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초기부터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초기에 당뇨병의 혈당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는 대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중재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아는지를 알아봐서 다음번에 질환이 걸리고 있으신 분, 질환이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치료에 임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그렇게 타부시해서 이거는 나를 모르모트나 실험용 사람으로 생각하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UKPDS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사진이 하나 없어졌는데 5,102명 정도 되는 당뇨병이 처음 생겼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20년, 그다음에 10년, 그다음에 8년 해가지고 총 몇 년이냐 44년 동안 당뇨병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절을 잘한 사람이 정말로 나중까지 좋을까? 처음에 조절을 잘했다가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그 좋은 효과가 가져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영국에서 시행한 겁니다. 저게 1987년이니까 벌써부터 예전에서부터 제가 83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의과대학 본과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네요. 이 오랜 동안 한 연구에서 무엇이 생겨났느냐? 처음에 열심히 조절해서 식이로 조절한 군, 지금 다이아백스라는 약을 먹여서 조절한 군, 또는 설폰 요소제나 인슐린을 조절해서 열심히 조절한 군들하고 그렇지 않았던 군들을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 10년 동안에는 열심히 조절한 군들에서 첫 번째 보시는 거는 당뇨병에 관련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 생긴 경우, 세 번째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긴 경우, 어떤 의미로든지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을 잘 조절하니까 10년부터도 이렇게 25%, 24%, 26% 조절하지 않은 사람보다 저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만큼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12%에서 10%가 초기에 좋았던 것들이 16년, 17년 이렇게 끝까지 갈 동안 잘 좋았었고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지나가니까 좋아지는 상태를 유지하게 됐고, 전체적인 사망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97년까지, 2007년까지, 2021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초반기 20년 동안은 열심히 혈당 조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2007년까지는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는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조절 안 했던 사람한테도 조금 더 조절을 잘해 보세요. 얘기를 드리니까 이렇게들 다들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좋아진 게 남아서 초기에 열심히 조절한 사람은 내가 혈당 조절이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44년 동안 그 혈당 조절이 잘 된 것들이 계속 유지되더라. 이렇게 나왔던 경우가 UKPDS라고 하는 이런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내가 초기에 혈당 조절을 잘 해놓으면은 그 잘 해놓은 것들이 유산처럼 내 몸에 남아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조절 안 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조절한 사람보다 저렇게 많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니까 조절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전 박살, 초기에 당화혈색소를 7% 밑으로 집어넣고 체중을 7% 감량하다를 이루면은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도 나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UKPDS는 어떤 내용을 마지막으로 가져갔느냐?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당화혈색소를 1% 정도 낮춘다고 하면은 합병증 중에서 하지절단,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망가져서 발가락을 잘라내거나 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43% 줄일 수 있고,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당뇨병하고 관련된 사망은 21%, 심혈관 질환의 사망은 14%, 총 사망은 14%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평생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초반기에 시작했던 당뇨병의 식이요법은 당뇨병 환자의 입을 막아서 이것저것 못 드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에 맞게끔 드시게 만들어서 저속 노화에 가능하게끔, 당뇨병의 합병증이 덜 생기게 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적게 드세요, 드시게 마세요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드세요 하고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꼭 끊으세요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이런 단순 당의 섭취는 꼭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의 섭취는 어느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이상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믹스커피를 만드는 회사에 미안하지만은 믹스커피를 특히 저녁 때 드시는 거는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이렇게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들은 좀 섭취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한테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하지 않으면서도 혈당 조절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당뇨병의 초전 박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2달 후에는 아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뇨병에서 살아남기 제 3번째 초지일관. 처음에 가지셨던 생각, 당뇨병이 처음에 생겼던 생각, 마음가짐, 그런 식생활, 운동들을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하신다면은 훨씬 더 건강한 삶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슬라이드를 조금 줄여왔는데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당당문답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혈당의 수치는 달라집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이 원인인 병입니다. 당뇨병의 치료의 시작은 생활 습관을 정상화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을 정상해서 건강한 삶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일이어서 당뇨병이 생기신 것들이 내가 문제가 돼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50분까지인데 조금 빨리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얘기를 마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이렇게 당당문답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지도 1년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또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제 환자분들도 듣고 오셔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만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씩 나의 습관을 바꾸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